안녕하세요. 셋딸아빠 전소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집을 사야 되는가? 아니면 지켜보실 것인가?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언론이나 뉴스로 이제 많이 접하실 겁니다. 제주도 집값이 떨어졌다,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네, 떨어진 거 맞습니다. 조금은 떨어진 거 맞아요. 맞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요를 하는 입장에서 실수요, 투자가 아닌 실수요 입장에서 집을 과연 지금 타이밍에 사야 되는가? 부동산에서 사실 때 제가 제 유튜브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고 합니다. 무릎에 사서. 그런데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 밑에서 지하에서 살려고 해요. 어떻게든 싸게 살려고 하니까. 그게 사람 심리인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집을 사야 되는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대구에 계시다가 이제 제주도로 이주를 해오세요. 이주를 해오면서 부모님이 이제 1세대 1주택이었는데 대구 집을 처분을 하셨죠. 대구 집을 처분을 하시고 요번에 이제 제주도로 이주를 하면서 전세를 알아보았어요. 전세를 알아보다가 저도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왜 사라고 했을까요? 집값이 떨어졌는 이 타이밍에 아직도 간망세를 유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전세를 하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실수요인 목적이신 분도 계실 거고, 왜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한 가지 예로 왜 전세가 지금 기이할까요? 전세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는 없는데 전세 수요자는 많아요. 근데 전세는 또 왜 없을까요? 집 주인분들께서 금리가 낮으니까 전세를 놔봐야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은 이자 내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오늘은 왜 집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인데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참 사진을 보시면 주택이 많습니다. 제주도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비행기 아래서 찍은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5억짜리 주택이 5억짜리 있는데 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대출을 3억을 냈어요. 대출 3억을 내서 물론 자부담 2억은 들어갔겠죠. 자부담 2억은 들어갔겠지만 이 대출 3억에 대한 이자를 100만원씩 납부를 할 겁니다. 납부를 하는데 3년이나 하는 시간을 제가 둘게요.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을 때 이 3년을 지났을 때 이 5억짜리 주택이 과연 얼마가 되었을까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들어가겠죠. 그래서 B라는 사람처럼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전세 3억을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자부담은 2억이 들어갔으니까 전세 3억도 있었겠죠. 그런데 적금, 펀드, 아니면 채권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적금 100만원을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적금이기 때문에 100만원의 적금을 넣는다면 여러분들이 3년이 지났을 때는 원금이 3,600만원이에요. 원금이 3,600만원인데 이자가 아무리 붙어봐야 4천만원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이 5억짜리 주택이 그대로 있다면 이 주택을 사신 분은 4천만원이나 하는 돈이 마이너스가 나겠죠. 전세 3억에 들어가신 분들은 본인 자산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많이 들어갑니다. 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각을 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있고, 부동산은 내가 취득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땅 같은 경우는 잘못 사시는 경우가 많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3년이 지났을 때 과연 대출 이자를 100만원을 내는 거는 아깝다고 생각하고, 적금 100만원은 나중에 내 원금이 있으니까 이게 내 보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 집값이 올랐을 때는 갭 투자하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욕을 합니다. 왜? 집값이 올랐으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못 샀겠죠. 그런데 지금은 20, 30대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죠. 영끌이니 이런 단어를 써서 영혼까지 끌어와서 대출을 내서 집을 사는 이유가, 결국은 본인들이 전세를 살아보니까 나중에 전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집값이 올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는 거겠죠. 두 번째 이유는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 여러분들이 갭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한강도 있고 뭐 올림픽 종합 경기장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집 정말 많아요. 이 많은 집에 정작 제 집은 없습니다. 참고로 전 소장은 무주택 기간 14년 차입니다. 14년 차고, 이 갭 투자라 하는 말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식이나 뭐 정기 예금을 시켰던 이렇게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요. 왜? 안정적인 자산이니까 적어도 내 원금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런 갭 투자를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갭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까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갭 투자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주택이 5억이에요. 주택이 5억인데 전세가 4억이에요. 전세가 4억이면 1억이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지역에, 아무 지역이나 이렇게 갭 투자하지는 않겠죠. 집값이 오를 지역에 1억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1억이면 소액입니다. 물론 1억 전체로 1억을 놓고 봤을 때 큰 돈이죠. 큰 돈이지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1억이면 소액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액 투자로 대출도 없어요. 왜? 전세 4억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자 나갈 일도 없어요. 정기예금 1억을 해봐야 돈 이자도 얼마 안 붙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국에. 그래서 부동산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든 인터넷에 지금 시중에 정보는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갭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피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갭 투자자들이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매매가가 적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막 쭉쭉 올라가지는 않아요.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3억 거래됐으니까 그 다음에 3억 2천, 그 다음에 3억 5천, 그 다음에 3억 8천, 그 다음 4억 5천, 이렇게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수요가 있으니까. 왜? 전세권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전세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전세 매물은 적어요. 그래서 월세나 연세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연세겠죠. 연세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내 안정적으로 내 자산은 보유하고 싶으니까 전세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가 이렇게 갭 투자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 집값이 왜 집을 사셔야 되는지, 제가 A, B, C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를 예를 들어 보고, A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전세입니다. 전세 4억을 들어가신 분, 전세 4억은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전제 조건은 주택이 5억이라 하는 것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세 4억에 들어가신 분은, 전세로 들어가신 분은 자기 자산이 3년이 지난 뒤에 4억이 보장이 되니까, 100% 보장이 되니까, 적어도 잃을 일은 없으니까, 이래서 전세를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대출 3억을 내셔서 집을 사신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2억이겠죠. 자부담 2억에 월 100만원에 하는 이자를 내신 분들 100만원 이하겠죠. 요즘은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경우 아까 전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
갭 투자로 지금 B와 A 경우를 합친 겁니다. B인 전세 4억이랑 자기 자본 1억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자고 뭐고 아무것도 발생을 안 하겠죠. 안 하고 이제 이분은 적금을 4천만원, 원금이 뭐 이자가 붙어서 뭐 3,600만원이지만 이자가 붙어서 4천만원. 이분은 대출 이자가 4천만원이 나가겠죠. 마이너스 4천만원 금융소득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은 영원입니다. 돈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거겠죠. 이렇게 3년이라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분은 4천만원을 벌었죠. 금융소득만. 이분은 마이너스 4천만원입니다. 이분은 마이너스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리고 나서 집값 변동이 없다 하면 이분은 4천만원을 벌었어요. 이분은 마이너스 4천만원을 났겠죠. 그런데 이제 집값이 3년 동안 변동이 없냐? 물론 변동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동산을 산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주식을 투자를 했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재테크를 했다고 무조건 수익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처럼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부동산을 해서 막 이렇게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투자를 할 때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월급을 많이 벌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기업 투자한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돈을 버는 곳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면 3년이라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돈을 버는 이런 기업 투자자들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사람도 잘 만납니다. 인맥도 좋습니다. 이런 인맥들과 통해서 부동산 기업 투자를 하겠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 수요는 증가를 합니다. 전세 수요는.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전세 금액이 올라가겠죠.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전세가랑 매매가랑 이 사이의 갭 차이가 줄어들겠죠. 갭 차이가 전세 금액이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금액은 5억이에요. 5억인데 전세 금액이 3억이었어요. 근데 전세 수요가 증가해서 전세가 3억 5천이 되고 4억이 되고 이렇게 전세 금액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 갭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누가 들어옵니까? 갭 투자자가 들어옵니다. 갭 투자자. 갭 투자자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매매량이 증가합니다. 매매량이 증가하면 매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매매 가격이 올라가겠죠. 매매 가격이. 왜냐 그러면 이 집은 5억에 팔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 집은 내 집보다 못해. 원래 고슴도치는 지 새끼는 다 이쁘다고. 내 집은 여기보다 청수도 좋고 햇빛도 더 잘 들고 조망권도 좋고 이래서 매매 금액이 이제 5억 5천, 5억 6천. 그러면 이제 집값이 올라갑니다. 매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겠죠. 집값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 하면 실수요자가 들어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세로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영끌까지 끌어와서 집을 사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매매량이 증가하는 갭 투자자들은 이때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투자자들이 돈을 벌겠죠. 실수요자들은 그냥 살면 되겠죠. 매수를 하겠죠. 이렇게 시장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집값이 떨어졌다, 울산의 집값이 떨어졌다, 어디 집값이 떨어졌다. 그런데 갭 투자자들은 그때 이미 울산의 집값을 많이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그러는 거예요. 부산의 집값이 떨어졌다, 그때 갭 투자자들은 집을 샀어요. 그리고 이미 쌀 때 물량을 사서 나중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수요가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을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부동산을 사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 되는가? 저는 집을 사라고 합니다.
왜? 지금 집을 사락하는 거는 전국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주도 부동산업자입니다. 당연히 제주도 부동산을 얘기를 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 경기도 수도권이 아닌 제주도 집값 2년 이상 동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더 떨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주택을 삽니다. 이번에 부모님 집을 알아보면서 그러면 어떤 주택을 사야 되는가, 어떤 주택을 사야 되는 영상은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다음에 제작을 해드리고 제주도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 되는가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가, 저는 사라고 하겠습니다. 왜? 지금 실수요자는 당연히 접근을 하셔도 괜찮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잘 골라야겠죠. 투자는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다, 집값이 떨어졌다, 지금은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인데 조금 재미가 있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